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신 건 아닌가요? 어쩌면 요즘 들어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매사가 귀찮고 재미없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보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혼자서 이런 마음을 달래려고, 견뎌내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내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가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이 힘든 마음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가라앉는 날들이 많아지지요.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도 않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면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로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마음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분이 우울한 것과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나 슬픈 일이 있으면 며칠은 기운이 없어지지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시거나 오랜 친구와 헤어지게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처음엔 많이 아프다가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병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거나 슬픈 일은 지났는데도 계속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한 기분이나 모든 일에 재미나 흥미를 잃은 상태가 2주 이상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이나 외출조차 힘들어지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마치 당뇨병이 인슐린의 문제이고 고혈압이 혈관의 문제인 것처럼 우울증도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거나 의지만 강하면 된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게 의뢰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께도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매사가 재미없고 의욕이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워하시던 TV 프로그램도, 손자 손녀들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이제는 별로 내키지 않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더 가라앉지는 않으신가요? 밤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또한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들어오시나요?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시나요? 또는 잠이 들어도 자꾸 깨어나시나요?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대로 아침을 맞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입맛도 많이 없어지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맛있게 드시던 음식도 이제는 먹기 싫고 억지로 드셔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이 맛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체중도 자꾸 줄어들고 계신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드실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아프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픈 것은 분명히 아픈 겁니다. 생각과 기억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셨을 것입니다.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TV를 봐도 줄거리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간단한 결정조차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다.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다들 편할 것이다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거의 실수들만 자꾸 떠오르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만 들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이 약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일 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픈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이 아픈 것 뿐입니다. 이제 언제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기 싫다거나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시거나 급하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라도 꼭 말씀하세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로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드셔서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졌다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며칠째 거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초조함이 계속되는데 내과에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클리닉을 찾아가 보세요. 우울증은 때로 몸의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고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우울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치료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치료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진들은 비밀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돌봄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라고 하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거나 바보가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항우울제들은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좀 메스껍거나 졸릴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불면증에는 잠을 도와주는 약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도 중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들입니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면 낮에도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데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심리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라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나는 늘 실패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다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상담사와 함께 정말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키워냈구나. 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했구나. 내가 부모님을 모셨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생활요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태극권 같은 운동들이 우울증에 정말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물질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나가기 싫으시겠지만 막상 나가보시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도 만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들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약도 다 나은 것 같아도 며칠 더 먹는 것처럼 우울증 치료도 좋아진 후에도 조금 더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15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나가기가 정말 싫으실 겁니다. 뭐 하러 나가나 귀찮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막상 밖에 나가보시면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면서 기분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걸으실 때는 경쟁하듯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어보세요. 오늘은 꽃이 피었나? 나무잎이 어떻게 변했나? 고양이는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걸으시면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수면 기록 쓰기입니다. 간단한 노트에 어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낮잠은 언제 얼마나 잤는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실 때도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기록을 쓰면서 잠을 잘 자기 위한 작은 노력들도 해보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이 시간 전에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챙겨 먹기입니다. 우울할 때는 식욕이 없어서 대충 밥만 조금 드시거나 아예 굶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한 끼에 한 가지씩이라도 단백질을 드셔보세요.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조금, 콩 한 컵,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요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란은 삶아서 드시고, 두부는 그냥 간장 찍어서 드시고, 생선은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영양이 공급되면 기운도 나고 기분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안부 연락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오늘 해낸 일 하나나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먹었다. 오늘 세수를 했다. 오늘 쓰레기를 버렸다. 오늘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잘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덧붙여 보세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자꾸 못한 일들, 부족한 점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해낸 일들,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 5가지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해보면 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은 햇볕 쬐기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수면 기록 하나를 더해보세요. 모레는 거기에 단백질 하나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가 잘 되는 병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6개월 치료 후에 다시 등산도 하시고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시면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80세에 치료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을 도우는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늦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치료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하시고 가족들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서히 좋아지셨습니다.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이 조금 더 잘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고 그러면서 기운도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12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일상생활이 많이 편해집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네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좋은 날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까? 힘든 시절도 겪으셨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고,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이번 우울증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힘들고 지겨워도, 약 먹기가 귀찮아도, 병원 가기가 싫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좋아진 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다시 우울증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셨는지 저는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시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요.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고 부모님 모시고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쌓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돌봄을 받으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수고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돌봄을 받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키우셨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비록 몸은 혼자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만 혼자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햇볕을 15분 쬐어보시고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화 드려보시고 오늘 해낸 일 한 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